안녕하세요. 가짜 해경공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마구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분들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유튜버이신 적폐청사님의 분석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를 위한 뉴미디어 SNS 사조직을 운영한 사람이 조한기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70여 명의 규모로 선거 운동을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했었는데 이것이 드러나가지고 재판부는 2014년 12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 조한기에게 90만 원을 선고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이하면 그 다음에도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0만 원을 때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작동을 했다고 이분은 보고 있는데요. 8개월이나 쉬고 있던 정의를 위하여 계정이 4월 3일 갑자기 나타나서 전해철을 비난하면서 여러 가지 글을 5개를 남기고 4일 아침에 계정을 폐쇄한다고 그럽니다. 그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4일 오후 전해철은 이재명 지사에게 우리 같이 고발하자고 그런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거부를 하니까 8일에 혼자서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정열이 나타나가지고, 열렬한 지지자인 1432명을 규합해가지고 5월 31일에 추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4개월 후에 전해철은 고발을 취소했고 이정열이 고발한 것이 현재 남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경찰이 4만여 건을 조사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본래의 그 정의를 위하여 계정은 4월 4일 날 폐쇄된 상태라서 다운받을 수조차 없는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경찰이 4만여 건을 조사했는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기획된 사건이고 그 계정이 폐쇄되기 이전에 경찰이 모두 다운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고 신빙성이 가는 그런 분석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최상천 교수님의 사람의 나라 11월 18일 강의에 보면은 7가지의 그 김혜경 여사의 계정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가지가 굉장히 저한테는 다가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 2위를 달리는 상태인 2017년 1월 17일에 그 문제의 계정에서는 탈당을 요구한다 그래요. 지사님 탈당하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부인이라면 여론조사 2위까지 막 올라가고 치올라가는 상태에서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의문점이죠. 즉 다른 정당 지지자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하여 라는 사람은요. 둘째로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한 후 8일 이후에 이 문제의 계정 주인은 무슨 절망감에 흡사하여서 이민을 간다. 이런 말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증거가 있지만 이 2가지 증거로 볼 때 아주 우리가 이 계정이 김혜경 여사의 계정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정열이 주관한 그 집회와 해경궁 집회에서 보면은 가면을 쓴 젊은이들이 주로 이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회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집회 또는 무언가 가리려는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정열은 100억이라는 단위의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삼성 같은 큰 손이
돈이 투여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미 말을 했지만 김선이라는 사람이요. 그 청와대 뉴미디어 담당자로서 청와대 청원 이슈를 오르고 내리는 결정을 하는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이 왜 고미아비, 즉 문재인 대통령의 계를 분양받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 고미아비와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과 또 정청래도 자신 고미아비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점, 그리고 고미아비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자신을 잘 알고 있다. 자기가 뭐 아무 때나 전화해도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관심을 둔 것은 김선과 고미아비의 말하는 말씨가 완전한 일배 수준이고 그야말로 앞서 문제가 된 그 정의를 위하여 본래 그 계정은 이보연이라는 사람의 계정인데 그가 사용한 말보다 훨씬 더 막말 스타일 일배 수준의 말을 고미아비와 김선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글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일반 사람이 쓸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마구 한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해하는 것은 이런 일배 스타일이 왜 난무할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뉴라이트 교수인 류석춘, 그 사람이 일배를 키우자라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거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일본 극우라는 새는 한국 사회가 좀 더 분열과 막장 사회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야만 경제라는 중요한 논점을 여론이 비켜나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를 막장 사회로 만들고 그러면 일본한테는 저절로 좋은 거죠. 일본에 반대되는 그런 이슈를 상식화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이런 막장 사회로 만들자는 것은 전두환 시절의 3S, 섹스, 스크린, 스포츠로 말해지는 그 3S로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다른 곳에 묶어두려는 그런 정책, 그러면서 그 사회가 엉망이 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라는 것은 자신의 나라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수죠. 안정적이고 문화적으로 풍부해지고 뭐 경제적으로도 풍부해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한국 같은 주변국은 엉망진창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에 돈을 먹은 뉴라이트 류석춘 교수의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베 스타일의 말이 왜 SNS에서 갑자기 이토록 많이 난무할까라는 것은 뉴라이트와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일본 친일적이기도 하고 그 뿌리를 캐보면 굉장히 그 일본 극우와 연관된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언제 제가 그 뿌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